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강도였고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서까지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은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지난해 5월 이후로 처음인데 우선 이번 지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지진이 16번째 이렇게 강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그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이제 5월 15일 날 그 강릉 52km 해상에서 규모 약 4.5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해안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 쪽에 이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근처에 있는 이런 해역에서는 이제 지진이 상당히 이제 자주 예.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내륙 쪽에 특히 이제 부안 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렇다 할 지진이 없는 상태에서 4.8 정도라고 하는 상당한 이제 중규모의 지진이 발생됐다라는 거에 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전북 부안 지역에 소규모 지진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뭐 2.0이라든가 이런 지진도 없었고. 예컨대 이제 뭐 대구라든가 네. 지금 이제 과거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경남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예. 이제 충청도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홍성 지진이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지진이었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이 산둥반도 쪽, 그러니까 서해안 쪽 이런 이제 대륙붕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내륙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전북의 경우에는 최대 계기 진도가 5로 측정됐다는데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지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예. 이제 규모로 얘기했을 때 이제 4.8의 규모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진파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진파의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절대적인 수치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응력이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진도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지진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파동 형태로 이동을 하다가 문제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특히 이제 지질, 지층 상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달리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규모가 낮더라도 굉장히 이제 진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진 유형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드린 이 규모의 진도가 이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뭐 퇴적 지반 뭐 이런 그 퇴적층이 많거나 네. 이런 곳은 실제로 에너지가 증폭을 하거든요, 파동이.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진도를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계기 진도로 한 5 정도를 느꼈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진동을 느꼈을 거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피해로 나오겠지만 뭐 담벼락이 금 간다던가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세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해드린 4.8 규모라는 것은 실제로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힘, 에너지 네네. 정도고 그것이 어떤 지질학적 요인들을 거쳐서 체감될 수 있는 정도가 계기 진도 전북의 경우 5까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계기 진도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적인 위치의 지진계에서 나타나는 예. 어떤 그 스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그 파동이 증폭을 하는 네. 이러한 뭐 안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하다고 말씀드린 전 퇴적층, 예. 특히 이제 뭐 분지 지형.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진동을 측정을 할 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여의도 쪽을
주로 많이 측정을 하거든요. 예. 퇴적층이고 어떤 델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하게 좀 반영이 돼서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지진이 특히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진 피해가 육지에서 발생을 하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육지와 해상 지진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파나 에스파 이 파동이 지나가는 이런 에너지의 여러 가지 증폭이라든가 공명 네.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먼 해상에서 전달돼서 상쇄되는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륙에서 발생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질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8의 규모였어도 이번에 만약에 해상에서 발생을 했다면 지금처럼 흔들림을 감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리적인 파형들이 상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예컨대 이제 과거 미국 사례를 좀 놓고 보면 예. 미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약 1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마리아나구가 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공명 현상까지 일어나서 원래의 에너지보다 약 10배 가까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진도가 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집안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초에 기상청이 처음에 속보가 들어왔을 때 4.7 규모로 기상청이 발표를 했었는데 4.8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이게 왜 바뀐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응력이 예. 피파, 에스파 이런 예. 파형의 형태로 발생이 되는데 이제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게 이제 피파고요. 피파, 예. 그래서 이 피파를 자동적으로 이제 계측하는 이 시스템에서 당초에 이제 4.7 정도의 어떤 규모를 예측을 했고요. 그건 피파만 측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피파가 먼저 오기 때문에 네. 피파 중심으로 이제 측정이 된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파와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동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4.8 정도로 상향이 됐고요. 앞으로 더 상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정부가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을 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4.8 정도의 규모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예. 규모의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세계적인 스케일로 보면 중규모 정도의 지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중규모의 지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지금 이런 매뉴얼에서도 지금 이제 경계 단계 상향은 당연히 발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아주 많은 피해가 다행히 예.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까 해양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예.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원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2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심지어는 수도권에서조차도 유감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네. 일부 건물이 좀 흔들린다는 걸 넘어서서 식기 같은 게 떨어지거나 파손되기도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인명 피해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피해 신고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커졌을 때 비상 단계가 상향이 되고 또 지진 위기 경보도 상향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 경계, 주의, 심각 이런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어떤 위기 경보 단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상대응 1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또 실제로 그 대응하는 단계들이 이 비상 그 경계 단계와 이제 더불어서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경계 단계라고 하는 부분, 그 비상대응 1단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피해라든가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유감 신고들이 들어왔다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그 실제로 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예. 만약에 심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런 유감 신고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뭐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이 있거나 타격이 우려되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심각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를 발령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주민 인터뷰도 들어보고 또 지금 영상으로 이 CCTV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이 흔들림이 크게 감지가 되고 뭐 꽝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는데 규모 4.8의 지진의 강도가 이 정도인데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규모는 보통 몇부터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원래 그 한 4.8 정도라고 네. 한다면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어떤 스케일로 그 피해 정도를 그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결국 그 테이블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이제 진도 5 정도다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뭐 이런 부실한 담장이라든가 구조물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도고요. 뭐 식기라든가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규모 정도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이제 다행히 좀 경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8이 공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폭을 하는 이런 지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막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하단 자막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규모 4.8의 지진, 상당히 이례적이고 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큰 지진이다, 강한 기진이다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에서 지금 3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에서 좀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역 자체로 특히 뭐 앞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지역까지도 예, 잠시 말씀 정정드리면 네. 피해 신고가 아니라 지진 감지 신고, 그러니까 유감 신고에 해당하는 게 300건 이상인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유감 신고에 대한 그러니까 유감을 그러니까 지진동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먼 지역까지 네. 이렇게 그 지진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일반적인 이제 지진파에 그 전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런 이제 유감 신고가 그렇게 다량으로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입니다. 한수원 측은 이제 전국 가동 원전이 모두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특히 원전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원전을 설계하거나 이렇게 이제 건설할 때 지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규모 7 이상의 이런 그 내진 성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고리 원전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원전들은 모두 다 그 내진 설계가 충분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왔을 네. 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형 조건이라든가 집안 조건에 의해서 증폭에 의해서 어떤 원전이 좀 구조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물론 배제를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정론적인 어떤 위험성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영향이 없다라고 한수원 측이 밝혔는데 이렇게 한 4.8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때 가동되는 체계 그런 게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진동을 이제 원전에서 감지가 되면 예.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특히 이제 아. 제어봉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상 대응 절차가 수행이 되고요. 예.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계기를 통해서 점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한수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안심한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잘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진앙제와 42km 떨어진 영광 한빛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라는 저희가 하단 자막 통해서 이 부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전히 지진이 규모가 큰 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시설이 안전하고 또 관련해서 대응 체계가 준비돼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까지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까지 지진의 여파가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지금 뭐 서울에서 유감 신고가 됐다라고 한 것처럼 예. 지금 이제 약 뭐 한 4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가까운 원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에너지가 도달을 하는 거는 맞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영광 지방 지역도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 집안 조건이라든가 이런 설계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4.8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이런 지진에 의해서 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발생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원전이 한 7.0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설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7.0 지진 이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딱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예, 아마 없으실 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형태 중에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연구하는 게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양산 단층, 그러니까 단층이라고 하는 어떤 집안 구조에서 이 응력이 이제 응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 응력이 마찰력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P파와 S파 형태로 에너지가 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사실은 이제 찾아서 단층을 찾는 연구, 뭐 여러 가지 지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포항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이제 지질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부안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으니까. 덜 되고 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부안 쪽에 그 대표적인 단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또 자주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네. 연구 결과에 관해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다면 앞으로 이런 지진 발생 빈도가 더 가속화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재난에 있어서의 재현 주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나 얼마나 규모가 큰 지진이 왔느냐 이 에너지가 결국은 어떤 우리나라 뭐 아까 원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표적인 구조물들 기반 시설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정론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후 변화, 뭐 태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각에 대한 지진에 대한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특히 지진에 대해서도 네. 더 빠른 재현 주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잠재적으로 뭐 백두산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앞서 작년에 과거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도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질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어떤 기본적인 응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네. 따른 이런 재현 주기도 빈벌함에 대한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 가능성이 또 남아 있잖아요. 이번에도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행안부 장관 발표 뭐 12차례 정도 예. 여진이 있었다라고 방송하는 걸 봤는데요. 이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나머지의 응력들이 상쇄돼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누구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4.8 정도의 이것을 이제 본진이라고 본다면 이게 예. 본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어. 이제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본진이라고 이제 판단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뭐 앞으로도 조금 어떤 여진의 형태는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진이 본진보다 큰 규모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여진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처음에 어떤 방출된 에너지의 응력이 예. 잔존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본진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여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은 사실 그 성립되기 좀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요령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를 받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다든가 뭐 이런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기본적인 내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흔들린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건물을 빠져나가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서 2차적인 사고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주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블럭조라든가 예. 벽돌 조족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지진이 취약한 아니면 가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아닌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형 건물이라고 한다면 좀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건물에서 나와서 공터라든가 예. 이런 곳에 나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피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진과 관련해서 함은구 의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